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실무 강사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2023년 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이 5월이죠.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있는 이 2023년 시험을 목표로 우리가 오늘부터 무역실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목표가 이제 2023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2024년을 목표로 두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뭐 1년도 남았고 이제 굉장히 자신도 있으실 거고 뭔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또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막상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당장에는 모르실 텐데 나중에 가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 기본 이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좀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시험도 봐야 되고 2차 시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 자체를 모든 나의 그 집중, 그리고 모든 그 바이오 리듬 자체를 무역실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어떤 수험생의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실무만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대로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기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2달가량 이제 걸리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범위가 무역 실무만 놓고 봤을 때 이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파트로만 끝나면 참 괜찮겠죠. 그냥 이 한 권 외우면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의 강좌는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라고 표현을 많이 할 텐데요. 물론 뭐 관세법, HS, 그 다음에 뭐 관세평가 이런 것들이 기본, 그리고 심화의 개념이 될 수 있다면, 무역 실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단 접근 방식 자체는 어떠냐? 시험 범위 자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협약에 있는 내용들, 협약이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법규죠. 무역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대무역,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내가 채워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무역실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개강을 하면서 무역실무 교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딱 개강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회차, 그 다음에 다음 2회차까지만 교재에 이제 미리 출력한 유인물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4회차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기본 이론에 대한 교재가 일단은 3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파트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기본과 협약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 이론도 이제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서 무역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론상의 정립을 먼저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각각의 파트별로 결국에는 협약 법규 등이 모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역계약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무역계약의 3대 협약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 달달달달 정말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페이지가 넘어갈 만큼 UCP 600, 그 다음에 CISG, 그 다음에 인커텀즈, 요렇게 3대 협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이 이제 이행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물품을 운송을 해야 되고, 대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내법만 공부하면 간단한데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제 규칙, 국제 협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이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송과 관련된 국제 협약, 운송과 관련된 결제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UCP 600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테지만 신용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역계약의 종료로 가게 되면은 종료된다는 것은 이제 무역계약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계약 내용이 어떤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중재나 클레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정리해야 되는 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곳에 모아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협약 특강 심화라는 그 타이틀 아래에서 관련된 이제 협약을 보면서 뭐 법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거랑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자료를 나눠드리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상권, 학원의 개념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사실상 이것들을 한 권으로 단권화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들을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에 답안을 잘 써요. 그런데 뭐 만약에 이게 10줄을 이렇게 쭉쭉쭉 썼다. 그런데 이 안에 뭔가 이론상의 내용과 협약을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답안에 이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명확하게 이론과 그리고 협약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협약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대외무역과 외국환 거래법.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한 권의 책. 그래서 무역 실무만 하더라도 우리 교재가 지금 3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인 일단 교재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공부의 방향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봤을 때는 아, 무역 실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은 뭐 이제 당연히 처음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굉장히 이제 의지가 불타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막 이 책을 다 집어 삼킬 만큼 내가 집중해서 다 암기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이 보실 테지만 제가 이제 그 수험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이것만으로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하면 이 관세자 시험은 장수생이 됩니다. 굉장히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많이 결국 오래 공부하면 뭐 언젠간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그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무조건 빨리 붙는 게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합격생의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실 테고 그리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추천드리는 뭐 어떤 공부의 방법들 그런 팁들을 드릴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공부 방식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뭐 맹신하고 따라간다기보다는 정말 나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3년이라고 하는 수험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험기간 동안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특히 무역실무만 이제 다 과목별로 좀 공부 방식들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일단은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이렇게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1페이지, 2페이지 점점 모든 내용들을 다 외워나가겠다라는 마음,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유난히 이제 다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나 만약에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진도를 처음에는 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갈 때에도 무조건 관련된 내용들을 모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큰 틀 위주로
아, 무역 실무에는 이러한 대목차들이 있고 이런 파트 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짚어가면서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막연한, 지금 사실 막연하시잖아요. 무역 실무 도대체 뭘까? 책 읽어보면은 뭐 그냥 내용을 이해가 가는데 이것들을 외울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큰 틀을 외우는 거예요. 쭉.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다음번엔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데 그 암기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왜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뭐 일주일 전에 달달달달 외우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틀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목차라는 거죠. 근데 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 원래 대목차라는 것도 있고 중간목차, 소목차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들을 먼저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역에 예를 들어서 무역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무역의 유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유형의 각각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달달 외우기보다는 아, 무역의 유형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구나. 어떤 기준들로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음번째 해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해독 타이밍에 좀 더 밑에 있는 중간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가고 그 다음에 소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점점 외워가고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도 다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붙여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일단은 저는 다독임과 동시에 저는 이제 이거를 살을 붙인다. 살을 붙여 나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회독수만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공부 방식을 회독을 거듭하면서 회독수를 체크를 해 나가겠죠. 내가 몇 회독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 나가지만 이번 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보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일단 우리가 아직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미리 나는 책을 사서 볼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 생각에는 예습이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걸 공부하는 동안은 이것만큼의 일단 회독수를 점점 더 많이 늘려놓는 거고, 나중에 이제 협약 법규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이제 회독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색연필로 치면 얘는 이제 더 찢어지겠죠. 얘를 회독하는 동안에도 얘는 계속 이제 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모역을 하는 동안에는 얘는 이제 더 찢어지겠죠. 왜냐면 얘는 계속해서 회독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면 회독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갔다가 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나중에 전체적인 진도가 다 나오고 났을 때는 각각 회독수를 늘려 나가야지만 이것들이 훨씬 더 노출이 더 많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시험을 준비를 하시기 전에 한번 기출문제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래서 아마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상 굉장히 저는 난이도를 뭐 중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8대 전문직 그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요구한다면,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사례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 뭐 답안의 어떤 기술이나 구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까지의 트렌드들을 보면 약간 약술이거나 조금 단답형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엽적인 키워드 등을 정리해보면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같은. 그래서 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나왔던 교수님이 출제했던 문제들의 유형이 이 관세사 시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관세사 시험도 이제 지금까지의 그 기출문제를 쭉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관세사 시험은 예전에는 오히려 좀 그 무역 전체적인 범위 이내에서 과거에는 좀 유기적이고 약간 종합적이면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갔어요.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더더욱 뭔가 이제 지엽적인 어떤 단순 암기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방향이 그런데 앞으로는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워낙에 이제 평가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전문직으로서의 너무 문제의 유형이 이러하다. 난이도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진짜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과연 이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정확한가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그 설문조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달라라는 거에도 사실 저도 똑같은 평가를 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약수형, 단답형의 문제에서 출제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알아보셨고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예전에는 무역실무라는 것이 50점에 그 다음에 10점짜리 5개 해가지고 총 100점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하나에 10점짜리 문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약수형 지역적인 단순 암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 이제 올해 2022년 아마 이제 우리가 6월이 되면 관세사 2차 시험이 올해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바뀐 것이 30점, 30점, 20점, 20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어떤 암기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판단력을 요한다거나 유기적인 어떤 종합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예상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갑자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이러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차라리 단순히 이제 암기해서 나오면 안 될까라는 것 싶겠지만 일단은 문제 유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없다는 점 그냥 단순히 어떤 짐작은 하지만 그리고 매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교수님이 출제를 보통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을 예상하고 무엇인가 이제 뭔가 배팅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일단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일단은 암기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좀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목차가 머릿속에 좀 잡히기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올해 이제 또 시험 유형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한번 그때 코멘트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교재에 제가 출간하는 그 교재 마지막 부분에 그동안의 그 무역 실무의 파트별로 기출문제를 쭉 모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좀 지루하다 할 때, 하고 졸리다 할 때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용은 몰라도 관련된 페이지를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공부할 때, 내가 다독할 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것들은 꼭 주교 표시 꼭 해두시고 답안에 대한 목차를 먼저 구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관세사 그 시험 이 학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은 그 뭐 기본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심화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무역 실무에게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대무역과 대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 되면은 답안 작성 지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답안 작성 지도반. 이 답안 작성 지도반에서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관세사 시험들의 기출문제 유형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답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 내년이죠.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뭘 하냐면 실제 시험이 다가오기 전까지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치게 돼요. 스텝 1, 2, 3.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이 학원에서 매주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적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굉장히 그 모의고사 그 출제 범위를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5월에서부터 이 12월 이 기간 동안에 바짝 집중을 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1차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엄청난 압박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다. 월요일은 뭐 무역실무, 화요일은 관세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워낙 이제 하루 중에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근데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무역실무를 한다. 근데 너무 그런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24시간 중에 내가 뭐 공부하는 시간이 뭐 평균 공부 시간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되게 굉장히 많이 했을 때는 16시간, 적게 했을 때는 10시간 이렇게도 해봤는데 사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고 진짜 집중하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안에 이제 무역 실무를 하기에는 이 과목에 대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관세사 시험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관세법, HS 코드, 관세평가, 무역 실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의 순서도 그냥 오전에는 뇌가동을 관세법이나 HS 코드, 그 다음에 오후에는 평가 실무에 집중하자. 그래서 약간 그런 순서도 그냥 바이오 리듬 자체를 그냥 한 1년 동안 저는 그렇게 맞춰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과목당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하루에 뭐 3, 4시간이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좀 주의가 이제 환기가 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네,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